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릴 때부터 예민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친구들은 농담으로 넌 왜 그렇게 사소한 걸 다 신경 써? 라고 했고 선생님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며 충고했다. 가족들조차도 그냥 좀 둔하게 살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둔하게 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길을 걷다가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한 간판의 철자 오류를 발견하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갑자기 너무 슬프게 들려 울컥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애써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문득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나 예민함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다. 때로는 감각이 더 정교한 고급 기계와 같다. 보통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것들을 세밀하게 감지하고 남들보다 깊이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도 큰 의미를 발견한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런 섬세함을 장점보다는 결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대체로 피곤하게 산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예민함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방법을 오래 고민해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이미 시끄러울 때가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어제 했던 말이 너무 직설적이진 않았나? 내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내 머릿속 소음을 줄이는 연습을 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이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가슴이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는 과정을 의식하다 보면 생각의 흐름이 잠시 멈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난 왜 남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되뇌인다.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이 문장을 반복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예민함은 나의 일부고 내가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누군가 화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하고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는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이 감정이 정말 내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 상대방이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도 있다. 예민한 사람은 이 구분을 잘해야 한다.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편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적절한 거리 두기다. 모든 관계에서 100%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가끔은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난 뒤 유독 피곤하고 감정이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은 시끄럽고 거칠고 때때로 너무 빠르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것이 책을 읽는 시간이든 음악을 듣는 순간이든 공원에서 조용히 걷는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저녁마다 30분씩 책을 읽는다. 반드시 소설이어야 한다. 현실을 잊고 다른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이야기. 하루 동안 과부하가 걸린 감각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이 30분이 없으면 다음 날이 피곤해진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재충전이다. 나는 여전히 예민하다. 카페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떠들면 집중이 안 되고 영화 속 작은 장면 하나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보면 이유 없이 울적해지고 길을 걷다 마주친 고양이의 표정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는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런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음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음을 조용히 피해간다. 예민한 사람은 그저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민함을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언제나 균형을 고민한다.
세상의 속도는 빠르고 관계는 복잡하고 감정은 얽히고 설켜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지한다. 하지만 모든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때때로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 나는 한때 세상의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다. 작은 말투, 미묘한 표정 변화, 대화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찾느라 머릿속이 늘 바빴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 꼭 모든 걸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걸. 때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조정하려 한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실수가 생기고 오해가 쌓인다. 이 모든 것에 과하게 반응하다 보면 결국 소진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다.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기. 누군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먼저 나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떠올린다. 회사에서 동료가 인사를 건성으로 받아도 단순히 피곤해서일 수 있다.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해도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하지만 세상은 늘 가벼울 수만은 없다.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의 진폭이 크다. 기쁠 땐 누구보다 행복하지만 슬플 땐 누구보다 깊이 가라앉는다.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나는 가끔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다. 머리는 알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다. 불길한 예감이 들고 나도 모르게 긴장한다. 이런 날은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이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이 더 커진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몸을 움직인다.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평소보다 조금 더 운동을 한다. 몸을 움직이면 생각의 흐름이 달라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감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기분이란 구름과 같다. 언젠가 흘러간다. 기분이 좋을 때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듯 기분이 나쁠 때도 이 감정도 결국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예민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 나는 내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릴 거고 여전히 깊이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것들이다. 늦은 밤, 너무 많은 생각이 들면 일부러 가벼운 책을 읽는다.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였다면 다음 날은 의도적으로 약속을 잡지 않는다. 너무 피곤한 날엔 세상을 분석하는 일을 멈추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삶을 지탱한다. 예민한 사람들은 더 잘 느끼고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공감한다. 때로는 그것이 피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그러니 예민함을 억누르려 하지 말자. 그저 예민한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면 된다. 그렇게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